실제로 저희 더유식에도 내가 4번이나 유찰된 모텔을 너무 싸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너네한테 맡기고 싶어.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유식의 김준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숙박시설의 경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숙박시설의 경매의 장점, 단점 등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부동산을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았을 때의 장점, 명확하죠? 가격이겠죠. 그런데 숙박시설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시세가 명확한 부동산을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을 때는 감정가가 시세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수차례 유찰이 되어서 내가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했으면 명도 등의 리스크를 고려를 하겠지만, 그런 리스크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정가보다 내가 이만큼의 매입을 하면 수익이 난다 라는 계산을 통해서 낙찰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숙박시설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래 사례를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래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 안에 객실 수가 다르기도 하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 인력이 한두 명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로 주차장을 임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비도 제각각입니다. 심야전기를 쓰냐, 가스를 쓰냐, 지하수를 쓰냐, 상하수도를 쓰냐에 따라서 수백만 원씩 영업비용이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숙박시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들은 부동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을 근거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부동산 가치가 더 중요하거나 영업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저희 더유식에도 내가 4번이나 유찰된 모텔을 너무 싸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너네한테 맡기고 싶어.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될 때 운영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얼마에 매각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엑시 플랜을 갖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예상 매출도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영업 비용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여기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매출이 8천만 원이 나오면 얼마나 실제로 남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영업이익률을 몇 프로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분 중에 제가 실제로 숙박시설을 3개 이상 운영을 해본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률이라는 건요, 업장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요. 실제로 공과금 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쓰느냐 상하수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고요. 동일한 8천만 원이란 매출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차장을 임대해야 되는 비용, 발렛을 써야 된다면 그 발렛에 대한 인건비 등등에 따라서 수백만 원씩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또 무인 키오스크를 적재적소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면 인건비를 한두 명 정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더해졌을 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돼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현장마다 다르고 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장의 정확한 매출,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영업비용들을 분석을 한 이후에 이 업장의 경우는 이 정도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올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경매로 모텔을 낙찰 받을 때 좀 그 절차라던가 유의해야 될 점들 같은 게 있나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때 절차는 사실 별건 없습니다. 부동산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잔금을 치르는 일반적인 과정과 동일한데요. 일단 사전에 입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숙박시설 부동산의 경우는 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무리 수차례 유찰이 되어서 절반 이하에 샀다라고 할지라도 상권이 허락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영업이익을 통해서 내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숙박 상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개개인이 숙박상권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유식의 채널들에 올라와 있는 각 상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다른 영상 참고하면서 꾸준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 2번째, 감정가에서 얼마나 싼지를 검토를 할 텐데요. 이 감정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토지의 비율이 높은 것과 건물의 비율이 높은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항상 건물은 감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좋은 숙박상권인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토지 가격이 높은 것이 자산 가치에선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땅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다 신축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물 감정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총 감정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지 가격은 별로 높지 않아요. 즉 좋은 상권이 아니란 얘기겠죠.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감가되지 않아서 감정가가 굉장히 높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망했어요. 망해서 경매에 나왔어요. 좋은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의미예요. 즉 감정 가격을 보실 때 항상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낙찰을 받은 이후에 주의할 점. 낙찰을 받은 이후에는 명도가 필요한데요. 이 명도 과정에서 영업신고증이 숙박시설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낙찰 이후에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지 않으면 숙박시설의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매매건 경공매가 됐건 숙박시설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영업신고증을 무조건 같이 승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도계획을 수립할 때 이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영업신고증이 아예 말소가 되어 있는 숙박시설 부동산도 있습니다. 다시 영업신고증을 되살려야 됩니다. 되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담당 주무관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방식들이 달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업신고증이 없는 숙박시설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검토를 한다라고 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와의 협의, 담당 주무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영업신고증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한 이후에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한 대로 빠르게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거나 되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을 해야 금융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숙박시설 부동산이라고 해서 경락잔금 대출에서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내가 낙찰 금액의 몇 프로 또는 감정가의 몇 프로 이런 LTV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좋은 부동산을 잘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내 낙찰가의 80에서 90% 정도는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악한 숙박상권이거나 건물 가치가 유독 높아서 대주가 봤을 때 이거는 토지 가치가 너무 없어서 영업이 잘 안 되면 내가 회수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감정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 자금을 전부 다 내 에쿼티를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대한 명도와 영업신고증 승계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또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경락자금 대출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실 시그니엘에 와서 여러분들께 경매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경공매 투자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숙박시설 부동산을 경공매로 취득을 할 때는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더유식의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